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영화 속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전자기기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 중에 영화에서 특정 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에서 눈여겨보면 재밌을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국내에 개봉한 너의 이름은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엔 남자 주인공인 타키와 여자 주인공인 미츠하가 단순히 몸이 바뀌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결말을 보고 나면 단순히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인 타키가 과거의 미츠하 몸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하지만 아이폰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애니메이션 초반에 뭔가를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주인공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입니다. 작품 내에서 사진 찍는 장면을 보면 현재 아이폰의 사진 찍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홈 버튼이나 전원 버튼 등의 위치를 보면 아이폰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폰을 더 자세히 보면 초반부터 미츠하는 과거의 인물이며 타키는 미래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작품 내에서 미츠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5 화이트 모델의 분홍색 케이스를 씌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5인지 아이폰 5S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영화 내에서 언급하는 유성이 떨어진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성이 떨어진 날짜는 2013년 10월인데요. 이 작품 초반의 내용은 유성이 떨어지기 전 여름,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 미츠하의 배경이죠. 아이폰 5S가 2013년 9월에 출시했으니 미츠하가 애플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2013년 여름에 5S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양만 보고 생각한다면 아이폰 5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타키의 스마트폰은 아이폰 6 혹은 6S로 보이는데요. 우선 디자인 자체가 각진 디자인처럼 표현되었지만 뒷면 색상을 보면 5나 5S 모델은 아니고 6 혹은 A 사이의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어폰 잭이 따로 있으니 6 혹은 6S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두 모델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유성이 떨어진 날짜입니다. 작품 내에서 미츠하와 타키는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 유성이 떨어진 날짜는 2013년 10월 그리고 타키의 배경은 2016년 10월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타키의 스마트폰은 아이폰 6S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볼 때 아이폰의 미묘한 기종 차이가 신경 쓰였는데요. 후반에 두 주인공이 시간차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 뒤 혹시 스마트폰이 영화 전체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두 주인공이 최신 아이폰을 바로 구매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키의 아버지는 아이패드를 그리고 미츠하의 친구들은 맥북을 사용하네요. 자, 다음은 국내에서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했던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출연한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 X5800인데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조커를 찾기 위해 소나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소나는 작품에서 배트맨의 수트나 배트모빌을 제작해준 루시어스 폭스가 만들었고 그가 홍콩 마피아 회사의 소나를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폰을 두고 옵니다. 이때 이 스마트폰이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 X5800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역시 동일한 모델이죠. 이 모델은 노키아에서 아이폰을 대항하기 위해 당시 상당히 높은 핸드폰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노키아의 최초의 터치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정전식 터치 방식이 아닌 스크린에 직접 압력을 가해야 하는 감압식 터치 방식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격 또한 아이폰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출시했죠. 하지만 아이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마트폰의 핵심인 서드파티 앱이 활발히 개발되기 시작했고 자체 OS인 신비한 OS를 탑재한 노키아 스마트폰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원이 꺼져도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스마트폰이든 전원이 꺼져도 알람이 울리는 상황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신으로 오해했다고 하네요. 해당 모델은 제가 실제로 그 당시 사용하던 스마트폰이어서 이 영화를 보고 눈에 딱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구타유발자들인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문제는 교통경찰로 나옵니다. 극중 문제가 알았어. 근데 7장만 더 끊으면 오늘 거서 다 채우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갈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교통경찰로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딱지를 끊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그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좋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문제가 사용하는 기기는 삼성의 애니콜 SCH-V770이라는 모델인데요. 출시는 2006년, 가격은 30만 8천원입니다. 당시 디카폰으로 불리던 핸드폰인데요. 블랙베리처럼 바 형식의 핸드폰으로 뒷면엔 디지털 카메라처럼 큰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당시 700만 화소의 3배 광학줌, 5배 디지털 줌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핸드폰을 결합시켜 놓은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해당 모델은 여러가지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좋았고 심지어 갤럭시 S4 줌이라는 갤럭시 S4의 디지털 카메라를 합친 모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갤럭시 S4 줌은 2013년에 출시, 가격은 64만 9천원이었습니다. 애플 하면 스티븐 잡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화 잡스에서는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스티븐 잡스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아이팟입니다. 영화 후반에 스티븐 잡스가 CD 플레이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휴지통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 초반에 배치되어 있지만 시간상 맨 마지막 장면 후 맨 앞 장면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동업자인 워지니악과 차고에서 제작하는 애플1입니다. 애플1을 발표하지만 안 좋은 평을 받은 장면이죠. 그리고 전자기기는 아니지만 보드를 만드는 장면에서 초창기 애플의 마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2의 박람회에서 등장하는 애플2 컴퓨터가 있는데요. 해당 모델로 인해 애플은 한층 더 큰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영화를 보다 보면 스티븐 잡스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만 주차를 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차를 한번 도난당하고 나서는 자동차가 잘 보이는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꼭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 개발하고 있는 리사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리사는 스티븐 잡스의 혼외딸 이름입니다. 잡스가 회사에 복귀한 뒤 매킨토시 컴퓨터의 사용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맥 OS의 상단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네요.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0 구동 장면입니다. 이때 빌 게이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훔쳤다며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블루 아이맥 이미지인데요. 해당 그림을 그리는 것은 조나단 아이브로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 복귀 후 제작된 대부분의 기기는 이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럼 더 예전 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인데요. 이 기기는 독일군의 암호 제작기인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영국인 앨런 튜링이 본부라는 암호 해독기를 제작합니다. 여기서 앨런 튜링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으며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당했는데요. 이 부작용으로 인해 앨런 튜링은 청산가리를 넣은 사과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시신 발견 시 앨런 튜링 옆에 한입 베어문 사과가 나오는데 애플의 마크가 혹시 이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애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여튼 이 앨런 튜링이 만든 본부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콜로서스의 설계에 도움을 주었죠. 여기서 본부는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 전자동 기계라고 이야기하며 콜로서스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전자식 기계, 콜로서스는 전자 디지털 컴퓨터로 분류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아타나소프 베리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컴퓨터도 미국에서 제작이 됩니다. 편하게 ABC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애니악은 1946년 제작되어 1947년 가동을 시작한 전자식 컴퓨터이고 콜로서스는 1945년 제작, 그리고 ABC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1937년 개발을 시작, 1939년 시제품을 완성한 만큼 최초의 컴퓨터는 콜로서스 혹은 ABC인데요. 우리가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로 알고 있는 이유는 콜로서스는 전쟁 때 극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960년에 파괴되었고 2008년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콜로서스 복제품을 만들어 그 공로를 인정받으며 최초의 컴퓨터는 콜로서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타나 소프트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ABC가 최초의 컴퓨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1973년 미국 법원에서 인류 최초의 계산기는 ABC이다 라고 판결했는데요. 사실 애니악과 콜로서스, ABC 모두 분류하기 나름이라 최초의 컴퓨터를 정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에 등장한 IT 기기 혹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름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비중 혹은 특이한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영화가 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영화가 많다면 또 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시였습니다.